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30년 전에 한국의 물가 기억을 하시나요? 30년 전만 해도요, 햄버거 하나의 가격이 500원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5,000원이 훨씬 넘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물가가 10배는 넘게 뛴 셈인데요. 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돈을 벌어도 삶이 너무나 팍팍한데 은퇴 이후에 돈을 더 이상 벌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미래의 나에게 송금을 하는 연금보험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노후 더 이상 걱정만 하지 마시고 강의 시간 통해서 대비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오늘은 폐 질환을 주제로 다양한 수술비 보험을 비교 분석까지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현재와 미래 모두 대비해 볼 수 있는 똑똑한 보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0153-2666번, 그 자리 2666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고요. 무료 문자로도 참여가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 메시지도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바로 지금 노후에 투자하라. 우리는 더 이상 젊어지지 않는다. 혹시 이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미리 이 미래를 위해서 철저한 준비를 해놓는다면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게 마냥 두렵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의 월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현명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은희 전문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미래의 나에게 송금을 한번 해보자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요즘 어떠신가요? 많이 힘들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는 많이 침체되어 있고, 현실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안하고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만 하지 마시고요.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미래의 나에게 송금을 점심 식사로 매일 점심 식사, 커피값 매일 거의 한 10,000원 정도는 지출을 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만약에 매일 나에게 나의 미래에 10,000원씩 송금을 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까요? 그렇게 불안하지만은 않은 시대를 살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맨 윗줄에 보시면요. 자, 1932년생이세요. 그런데 60년대에는 20대를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80대 중반 정도가 되셨을 텐데요.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희 시아버지 같은 경우에는요, 1936년생이신데요. 아직도 지금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60년대에도 20대셨겠죠. 굉장히 그때 시절만 해도 굉장히 2020년대까지 살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수명이 날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평균 수명 한번 보실까요? 2020년도에 보시면요. 지금 84.7세, 81.5세 이렇게 나와 있지만요. 올해 다시 재평가된 결과로는 여성 86세, 남성이 84세까지 지금 평균 나이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평균 나이는요, 아파서 사망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조기에 사망하신 분들,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을 합산해서 평균을 낸 결과예요. 이렇게 점점 더 수명은 길어지고 있는데요. 이 길어진 수명만큼 우리가 노후 준비도 꼼꼼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0대 가장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몇 살까지 지금
계속 쉬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일을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봤더니요. 9명 중에 10명 중에 9분이요. 계속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짜 일하고 싶어서 일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늘어가면서 예전 같은 50대 중반이면요. 벌써 자녀들이 성장을 다 했고 성장한 아이들이 출가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그 이후에 나의 노후를 준비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현재는 어떻습니까? 결혼 정년기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50대 중반이 돼도 50대가 돼도 아이들이 10대, 20대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1973년생인데요. 아직 10대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60이 돼도 아이는 20살 정도밖에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대부분 이렇게 늦게까지 일을 해야지 되는 그런 현실에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제가 10억보다 평생 월급 500만 원이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하는 시기가 어떻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남성인 경우에 군대를 갔다 오고 어떤 취업 준비를 하고 하는 게 빨리 해도 28. 예. 뭐 재수를 한다든지 유학을 갔다 왔다든지 하면 시작하는 게 거의 30살 정도에 이제 급여를 받거나 어떤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럼 몇 살까지 도대체 돈을 벌 수가 있을까요? 예, 30살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60세까지 일을 한다고 해도 30년 정도밖에 일을 못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한다고 해도 40년 정도밖에 일을 못 합니다. 그럼 40년 동안에 일한 것으로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동안에 아이를 키워야 되고 대출금도 갚아야 되고 아파트 대출금 또 따로 또 직장 학교 다니면서 대출 받았던 부분들 학비 대출금들을 갚느라 정신이 없어서 노후 준비는 굉장히 이렇게 미뤄두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런 거 다 갚고 나서 준비하자라고 생각을 하면은 60대에 준비를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60대, 70대 돼서 100살까지 살 것을 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늦은 나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70년도에 태어났다고 하면 30년도에 태어나신 분보다 제가 40년은 더 늦게 태어났는데요. 40년 더 늦게 태어난 저는 도대체 몇 살까지를 노후 준비를 해야지 될까요? 만약 은퇴 나이를 65세라고 잡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35년은 더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요. 제가 직장 생활을 했던 그리고 부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노후 준비로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매달 만약에 제가 목돈으로 10억이 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500만 원이 더 낫다라고 했는데 아니야, 나는 10억 원이 훨씬 낫다. 그냥 매달 받는 것보다 10억 있는 편이 훨씬 낫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다음 장에서 제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돈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만약 통장에 10억 원이 만약에 있다면 이 10억 원을 갖다가 500만 원씩 빼서 자꾸 줄어든다면 싫을 것 같아요. 그 10억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더 아끼고 좀 더 벌고 어떻게 노력을 할 것 같아요. 편하게 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금은 어떻습니까? 연금은 매달 제가 쓰더라도 다음 달이면 또 나오고 그 다음 달이면 또 나오고 그래서 목돈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지만요. 연금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목돈 가진 사람은요. 현재는 굉장히 부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연금 가진 사람은 평생이 부자일 수가 있습니다. 목돈 가진 사람은 어느 날 휙 바람처럼 날아갈 수가 있지만요. 그 돈이요. 그런데 연금 가진 사람은요. 한 달 휙 하고 날아갔어도요. 다음 달에 한 달만 참으면 다음 달에 다시 한번 또 연금이 또 지급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나오죠. 목돈을 날리면 평생 힘들지만 연금은 날려도 한 달만 참으면 됩니다. 자, 목돈 가진 노인인 일찍 가는 게 좀 슬픈 얘기네요. 목돈 가진 노인은 일찍 가는 게 자식을 도와주는 일이고요. 연금 가진 사람은
오래 사는 게 자식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돈 가진 노인은 일찍 돌아가시는 게 자식을 도와주는 거고, 연금 가진 분들은 오래 장기적으로 사는 것이 자식을 도와주는 거죠. 슬픈 얘기긴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으신가요? 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국민연금 다 가입되어 계시죠? 예, 국민연금으로 국가에서 우리는 국민연금으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까지만 해도 60세부터 연금이 지급된다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65세부터 국민연금이 지급된다고 하죠. 저희가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낸 것을 65세부터 저희가 평생 받을 수가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500만 원씩, 300만 원씩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까요?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자, 퇴직연금. 퇴직연금 가입되어 계신가요? 저는 그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프리랜서로 일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사업을 조그맣게 사업장 소상공인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퇴직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 두 단계의 보장만 가지고 계셔도 조금 든든하실 텐데, 이 퇴직연금도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굉장히 좀 더 많이 불안하시겠죠. 그렇지만 국민연금 보장, 퇴직연금 보장, 그리고 개인연금까지 만약에 보장이 되어 있다면 굉장히 튼튼한 보장으로 나의 노후를 굉장히 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중간에 이 퇴직연금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라면요, 개인연금은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정 기간 납입을 하고요, 평생 받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연금이죠. 예. 만약에 연금을 내가 지금까지 계속 낸 만큼만 내가 받아야 된다, 이런 연금이 아니잖아요. 일정 기간 10년이든 20년이든 일정 기간 내고 내가 연금 받는 시점부터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는다면 내 노후도 굉장히 편해질 수가 있고요.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자녀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보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시작의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렸을 때, 20대 때 1억이라는 금액 굉장히 크지 않으세요? 1억이라는 돈 아직까지는 1억, 통장에 1억 가지고 계신 분들 많지 않으시잖아요.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20대 때는 10만 원 정도 선에서 모을 수가 있습니다. 30대 때는 거의 20만 원 돈 가까운 돈으로 모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40대 때는 30만 원, 50대 때는 70만 원 정도로 기준이 10년 납 기준으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모을 때 30대, 40대, 50대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모을 때 이렇게 차이점을 크게 가질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매월 이렇게 어렵게 처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쉬운 길을 가실 수가 있는데요. 늦게 아이들 다 키워놓고 대출금 다 갚아놓고 그때 가서 시작을 한다면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연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하루에 10,000원씩 한번 준비를 해보면 어떠냐 하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매월 우리가 매일 점심을 사 먹고 커피 한 잔 먹을 때 하루에 10,000원 정도는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돈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한 달에 30만 원 이러면 굉장히 크게 느껴지시죠. 그런데 하루에 10,000원 정도를 나를 위해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미리 송금을 해 두신다면 굉장히 큰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30만 원씩 월보험료 30만 원씩 20대에 만약에 시작을 했다 그러면요. 총 납입 금액은 4,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65세의 연금액은요. 70만 원을 탈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50만 원 정도로 시작을 했다면은 100만 원, 12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하실 수가 있는데요. 같은 돈으로요. 30대에 시작을 했다면 45만 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또 40대에 시작을 했다면
30만 원 정도를 수령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12년 납으로 지금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40대, 50대에도요. 시작은 늦지 않습니다.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월급을 400만 원 정도 받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30만 원 정도 너무 적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 있으세요. 아, 내가 30만 원 냈는데 30만 원 막 받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12년밖에 내지 않으셨는데요. 30만 원씩 종신토록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월급에서 30만 원이라면 별로 큰 의미를 차지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노후에 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50만 원, 퇴직연금으로 뭐 100만 원 이렇게 타시는 금액에서 40만 원은 굉장히 큰 금액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미래에 지금부터 10,000원씩 한번 나의 미래에 송금을 해두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나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그렇다면은요, 미래의 나에게 좀 힘을 내라고 오늘부터 한번 10,000원씩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들어서 힘들고 아픈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건 지금의 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변액연금보험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주식에 투자를 하는 투자형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연금을 받을 시점에 수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노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시 이율 상품들은요, 요즘 금리가 낮아도 너무 낮으니까 이왕이면 같은 돈으로 더 큰 보장을 가져가시라고 변액연금 상품으로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 한번 미래의 나를 위한 선물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문가님께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자, 연금의 종류는 다양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변액연금을 주목하시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변액연금이었는데요.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투자 수익이 더 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경험치로 알 수가 있잖아요. IMF 시대에 갑자기 막 주식이 폭락을 했었고요. 다시 원상 회복을 해서 또 미국 사태가 벌어졌을 때 또 폭락했다가 또 다시 올라가고. 그런데 500선에 있었던 주식이요. 지금 2000선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로 이 노후에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봤을 때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물가 상승률을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에 투자하실 때는요. 그냥 내 돈에서 내 돈만큼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수익률도 노려볼 수 있는 변액연금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길게 보실 때 변액연금보험 상품 유리하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님과 라이플랜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린 변액연금보험은요. AI 인공지능이 투자를 대신 도와줄 수 있는 기능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가 연금을 받는 시점에 만약에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다면 연금액을 더 주는 아주 착한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국가에서 주식 쪽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환영을 할 만한 그런 시장 상황을 만들고 있는 만큼 주식시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바로 이럴 때 주식 쪽으로 투자를 하는 변액연금보험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셔서 좀 든든한 미래 만들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돕는 미래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보험 준비 원하시는 분들은요. 언제든지 24시간 열려있는 전화 문자 번호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폐질환이라고 합니다. 김성훈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저도 비흡연자로서 지금까지는 폐질환에 대한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시고요. 그러다가 뭐 최근에 미세먼지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야 처음으로 좀 걱정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저 같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죠. 특히 이제 이거 요새 같은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가 사실은 위험한 게 사망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다른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좀 적지만 예. 사실은 이 폐에 관해서는 지금 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예. 뭐 조짐이 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예. 그 이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 아나운서님 보면 우리 몸이 예. 5개 기관이 있는데 그 5개 기관이 혹시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중요 기관? 폐, 네. 간, 네. 심장, 네. 또 어떤 게 있나요? 뇌 있죠. 아, 그렇죠. 그다음에 또 신장도 있습니다. 심장이나 신장. 그게 5대 기관이에요? 네, 5대 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사실은 이 5대 기관 중에서도 이 폐질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통계를 하나 보시면은요. 일단 2018년 사망 원인 통계청에서 발표한 게 있거든요. 예. 1위가 악성 신생물, 이게 암입니다. 아, 예. 압도적으로 암은 뭐 당연히 그 사망자 순위에 들어가는데요. 2위가 심장 질환이고요. 예. 사실은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 훨씬 더 많이 사망할 거로 예상을 하는데 맞아요. 3대 바뀌었습니다. 질환이라고. 폐렴으로 사망하는 게 3위입니다. 오,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혈관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폐질환으로 사망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원인이 뭘까? 이런 것들. 네.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담배겠죠. 아까 말씀하셨죠. 맞아요. 하지만 이 담배를 안 피시는 분도 폐렴으로 사망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바로 이런 그 미세먼지입니다. 아. 미세먼지. 지금 올해는 사실 코로나 여파로 해놔서 중국 같은 데서 공장이 가동이 안 됨으로써 사실은 올해는 미세먼지 얘기가 별로 없죠. 좀 깨끗해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정상화가 되면, 이 산업화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미세먼지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폐렴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통계보다도 조금 더 들어가면 사실은 이 폐렴은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 80세 이상의 사망자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돼요? 자, 보십시오. 폐하고 암하고요. 10년에서 지금 2018년까지 2010년에는 폐로 사망한 분이 한 10,000분 정도가 계시고 암으로 사망하신 분이 한 14,000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2018년을 한번 보세요. 예. 암으로 사망하신 분은 24,000명인데요. 폐로 사망하신 분이 24,800명으로 외려 더 많습니다. 거의 비등비등하네요. 그렇습니다. 암을 앞질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 고령자한테는 이 폐가 예. 상당히 사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거를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미세먼지가 무섭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뭐 사망 원인 대표적인 3대 질병을 그 사이에 아예 들어올 정도로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폐 질환의 좀 주요 질병이랄까요? 어떤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제 그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뭐냐면 미세먼지라든가 또는 담배라든가 이런 게 이제 흡입을 함으로써 이 폐에 그 염증이 생기고 또 이제 비가역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거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이 돌이킬 수 없는다는 뜻이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심장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서서히 이 폐에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사망까지 이루게 된다는 아주 그 대표적인 질환인데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세계 10대 사망 원인 중에서 3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같은 경우는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지만 예. 이게 이제 기도가 좀 좁아지고요.
그다음에 폐포가 손상이 되고 호흡곤란, 뭐 기침, 가래 등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길어지면 결국에는 사망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무섭네요. 지금도 세계 10대 사망 원인에서 3위인데 지금 뭐 코로나가 장기전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코로나도 뭐 폐 쪽이 뭐 딱딱하게 굳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더욱더 우리가 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폐 쪽으로 좀 대표적인 수술하는 거 어떤 거 있어요? 네, 사실은 지금 그 코로나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질병이지만 재해에 가깝거든요. 이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실은 바이러스는 질병이 아니라 재해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질병 이렇게 좀 서서히 변화가는 거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좀 급작스럽게 오는 어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운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기흉 수술을 하게 돼요. 근데 기흉 수술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일단 그 흉곽에 이 공기가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어떠한 그 수술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비대역 흉곽경으로 해서 폐기낭 제거 수술을 한다거나 꼭 개복을 안 해도 요새는 그렇게 그 좀 수술 방법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수술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질환에 걸렸다고 해서 너무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과감하게 수술을 도전하신다면 꼭 개복을 안 한더라도 비관혈로 그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 수술을 하시려면 그러면 뭐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수술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보험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보험을 준비를 할 때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은가 하는 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떤 네네. 보험들 몇 가지나 준비해 주셨어요? 자,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제가 한 4가지 보험사를 갖고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일단 보장 횟수, 부위별 지급액, 그다음에 면책 이렇게 세 부분을 한번 나눠서 제가 설명을 예. 해보면은요. 일단 화면에 보시면 A사서부터 D사까지 있는데 여기 연간 1회라고 나와 있고 또 최초 1회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러면 연간 1회라고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은 내가 계속해서 보장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오. 그러면 제가 5대 기간은 아까 제가 그 5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뭐 뇌가 걸렸다고 해서 폐질환은 안 걸릴 수도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C사나 D사 같은 경우는 최초 1회이기 때문에 5대 기간에 어떤 한 부분에 만약에 발생을 해서 보상을 받았다? 예. 그러면 이 담보는 없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각각 한 번씩이 아니라 네네. 5대 기관 중에 한 군데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비를 받았다. 그러면은 뭐 내년에 없습니다. 다른 부분에 문제가 생겨도 전혀 못 받는 그렇죠. 거예요? 최초 1회라고 써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A사나 B사 같은 경우는 연간 1회로 돼 있어요. 그러면 매년 연간 1회 만약에 어떤 것이 걸리더라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는 A, B사, C, D사 중에서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보험 선택해야죠. 그렇죠. A나 B를 선택을 하는 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부위별 이제 지급협약이 있어요. 뭐냐면 5대 기간을 모두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일부는 5대 기간은 다 나가는데 일부 5대 기간 중에서 한두 개는 50%만 지급을 해요. 예. 지금 보시면은요, A, B, D사는 5대 기간 전부 100%를 지급하지만 C사는 간폐, 신장은 50%밖에 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이 C사는 일단은 탈락이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책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폐질환에는 여러 가지 그 폐질환이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A사 같은 경우는 면책이 없어요. 다 줘요. 오. 그런데 예. B사는 폐기간 대부분이 면체고요. C 같은 경우는 폐렴 등 다수 면체이고 D사는 또 폐렴이 호흡기 다수 면체. 이렇게 보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예.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좀 표로 좀 정리했습니다. 그래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요. 일단 폐질환을 딱 보시면은요. 급성 만성 기관지염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식 지속 상태, 그다음에 폐렴, 또 폐렴 제한군인병, 또 폐질환의 흉막의 기타 질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A, B, C, D사를 보면 A사는 일단 다 동그라미죠. 예. 그런데 B사를 보면 X가 많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렇죠.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폐 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가 좀 확실히 비교가 되네요. 그러면 아나운서님은 어떤 회사를 고르겠습니까? 보험료만 비슷하다면요, 당연히 A사죠. 그렇죠. A사를 골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험료도 제가 한번
한번 비교 한번 해봤죠. 얼마 정도 돼요? 한번 보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5대 기간 수술비만 딱 들어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각사의 몇 대 질병 수술비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보험사를 서로 비교를 하려고 하면 좀 비슷한 것끼리 해서 좀 비교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사가 어떤 보험사는 뭐 32대, 72대, 100몇 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 예. 다 다르기 때문에 좀 비슷한 항목을 제가 5대 기간은 다 똑같고요. 다른 그 질병 수술비를 좀 비슷한 거를 해서 뽑아봤더니 A사 같은 경우가 아까 가장 좋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A사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16,000원으로 A사랑 A, B, C, D사 중에서 세 번째로 비쌉니다. 겨우 10,000원대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오. 이렇게 하면 10,000원대고요. 예. 그런데 아까 그 C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잖아요. 예. 근데 그 보험사는 보험료가 10,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보험료는 저렴을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장이 받질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료는 좀 어느 정도 조금 비싼다고 하더라도 보장이 훨씬 더 많고 탄탄한 회사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매달 6,000원 정도만 더 내고 훨씬 큰 보장 가져갈 수 있으면 당연히 그렇죠. 조금 비싸도 네. 이거 선택할 것 같은데요. 지금 A사나 D사의 보험료가 실질적으로 다 제일 비싼 게 한 10,000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예. 실질적으로 보장이 제일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준비하면 보험료는 한 15,000원 정도면 준비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폐질환을 만약에 5대 기간 수술비를 만약에 그 준비를 하실 때는 예. 요것만 준비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그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질병 수술비뿐만이 아니라 수술비 전체를 만약에 준비를 한다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나이대별로 좀 다르겠지만 50대인 분이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한 5만 원 미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갱신형으로 많이 준비하신다 그러면 예. 그보다 더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런 그 보험료는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코로나 또는 그 미세먼지 여러 가지로 이 폐에 대한 걱정이 있으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준비하시면 좀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험료도 저렴하고 이 보험료가 큰 차이가 없다면 결국요 5대 기간 수술비 보장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원픽이 A사인 것 같거든요. 최종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이 보험은요, 그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그 미래에 어떠한 보장을 받느냐가 준비를 하거든요. 그럼 이걸 준비를 하실 때는 특히 이 5대 기간 수술비는요. 그 수술을 할 때 우리가 관열로 수술할 수도 있고 비관열로 수술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그 비관열이나 관열 수술을 총망라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하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5대 기간을 전부 지급을 하면서 면책사항이 없는 그런 회사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아까 그 제가 말씀 중에서 나왔지만 이런 A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소비자들이 이런 거를 선택을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상담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비 보험도 참 종류가 많죠. 하지만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5대 기관의 수술비만큼은요. 따로 준비해서 보장 금액을 크게 설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원픽으로 소개해 주신 A사는요. 특히나 모든 폐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해준다고 해요. 이런데 좀 한계가 있는 상품들도 있는데 모든 폐 질환에 반복 보장된다고 하니까요. 뭐 코로나 문제를 비롯해서 미세먼지 문제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그런 문제들이 아닌 만큼 이렇게 폐 질환을 대비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 한번 꼭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훈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제 전화와 문자 통해서 실시간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 이미 되어 있다고 하네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보험에 대한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아, 네. 제가 예전에 보험을 예. 좀 들었다가, 예. 들다가 안 들다 이제 이랬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그 2011년 정도부터 내 직장 다니면서 이제 상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예. 그분한테 뭐 가입을 해서 한 27만 원 정도 돼요. 예. 근데 이제 그게 막 엄청 부담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게 막 너무 건수가 많아가지고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정리도 해보고 싶고 예. 또 이제 나중에 저 이제 연금을 한 50만 원 정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 보니까 TV 보다 보니까 이런 거 상담해 준다 그래서 예. 전화 한번 드려봤는데요. 네, 전화 너무 잘 주셨어요. 저희가 좀 네. 상세하게 봐드리겠습니다. 올해 네네. 정확한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저 54살이요. 네, 50대 중반 정도 되셨고요. 지금 보니까 무려 10건의 보험을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거는 하나씩 뭐 방송 보시다가 가입을 하신 걸까요? 아니면 지인의 추천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전화가 와가지고 네. 받았어요. 아, 전화가 와서. 전화가 와서 이제 한 것도 있고 이제 네. 한두 개는 이제 안 치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들어달라고 해서 이제 들은 것도 있고. 그래요. 여기저기서 추천을 네. 받거나 전화를 받고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럼 네네. 혹시 걱정되는 가족력 같은 건 있으실까요? 아니, 특별한 가족력은 없어요. 그런 건 없으시고요. 그러면은 네네. 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지랑 연금보험까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중반이신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총 10건 가입하고 계신데요. 2008년도에 플렉스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올터치 상해보험 그리고 콜 하나로 암보험과 플러스 상해보험, 실속 하나로 암보험 모두 80세 보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에이스 손해보험에서는요. 치아보험과 크라운 보장보험 가입해 두셨고요. 그리고 매달 받는 생활보장보험에 3좋은 파워라이프 통합보험, 마지막으로 홈케어 암보험까지 모두 합해서 납입되는 보험료 27만 원 정도 되네요. 자, 문의사항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건의 보험을요, 전화를 통해서나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보험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보장 내용도 헷갈린다고 하시고요. 나중을 위해서 연금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김미경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장 분석을 통해서 좋은 정보를 네. 드리고 있는 보험 전문가 김미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네. 시청자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 10건에 지금 가입되어 있으시잖아요. 주로 네. 그 전화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네네. 한 달에 27만 원 내시는 보험료 크게 부담되지는 않으셔요. 네네, 네. 그냥 부담은 안 되는데 이제 그러시군요. 똑같은 돈을 내더라도 보장을 좀 제대로 받고 싶어가지고요. 네. 이렇게 10건의 보험 종류가 상당히 많으신데요. 네. 이렇게 전화로 가입하는 보험의 특성상 단일 보험으로 판매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는 뭐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또 암보험, 치아보험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네네. 시청자님께서는 맞아요. 진짜 그렇게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시청자님께서는 2011년에 그 상해보험 이제 가입하시고 또 상해보험을 추가 가입하시고 또 치아보험을 가입하시고 그다음에 또 네. 치아보험을 추가 가입하시고 암보험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랬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추가로 네. 이제 가입 권유가 이제 들어오죠. 이게 네네네. 그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그 네. 매월 그 시청자님의 그 데이터가 이제 업돼서 올라오겠죠. 그러면 네. 직전 년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데 올해는 또 새롭게 이렇게 이런 보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하고 보장 추가를 이제 제한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추가해서 보장을 받으시는 방법이 꼭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네. 27만 원 내시는 보험에서 얼마만큼 그 내 몸에 전반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위험한 일들에 잘 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살펴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전체적으로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내용이 이제 분석되어 있고요. 이 내용 네네.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일하시기 전에 이제 종신보험에 가입하셔서 그 종신보험 네. 17,000원 내고 계시는데요. 이 네네. 부분은 꼭 가져가셔야 되는 보험일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후로 2011년에 이제 상해보험, 또 암보험, 상해보험 이렇게 추가적으로 쭉 가입하셔서 최소 보험료는 뭐 17,000원, 또 12,600원, 치아보험 8,330원도 있으시네요. 그리고 제일 네네. 많이 내시는 보험료가 77,000원이신데 정말 네. 보험료 이제 작은 보험들 추가해서 이렇게 27만 원까지 내고 네. 계시는 이제 사례십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10,000원, 20,000원, 8,000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네, 이렇게 막 모아놓고 보니까 네. 금액이 엄청 많은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그러시죠. 예, 많아졌습니다. 10,000원, 뭐 2만 원 네. 추가되어서 27만 원이나 되셨는데요. 그러면 네. 전체적으로 어떤 보장을 받으시는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질병사망보험금 3천만 원 이제 가입돼 있으시고요. 그리고 네. 상해로 사망 시에 9억 1천만 원 되어 있으셔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진단이라 해서 80% 이상의 고도 후유장애가 되면 또 따로 6억 원이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상해 고도 후유장애라는 건 거의 사망에 준하는 경우까지 위험한 정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80%를 더하면 거의 15억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요. 엄청 많이 해놨네요. 이런 부분이 사실 가장 보험은 치명적이고 위험할 때 이렇게 잘 준비가 되는 보험이 마땅하기는 하나 이렇게 상해 사망 쪽으로 거의 편식하듯이 보험 비중이 실려 있죠. 저는 밖에 많이 네. 안 돌아다니는데. 아, 그러신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다 보면 이런 보험이 이제 뭐 2만 원인데 또 이제 혹은 뭐 15,000원인데 이렇게만 추가하면 이런 보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네. 집중적으로 설명을 들으시게 되다 보면은 내가 이 부분을 놓치면 또 그 보장을 잃게 되는 거 아닐까라는 어떤 착각에 또 빠지게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차원에서 이렇게 추가가 된 네, 것 맞아요. 같으신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가장 중요하다고 누구라도 말할 수 있는 그 3대 주요 질병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네네. 3대 주요 질병 암 진단비 3,500만 원 가입되어 있으시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뇌졸중 진단비, 출혈과 뭐 경색을 포함한 뇌졸중 진단비로는 1,500만 원 되어 있으시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또한 1,500만 원에 가입되어 있으십니다. 그거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시는 보험료 27만 원에 비해서는 이렇게 네. 진단비 이런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많이 이제 적게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시청자님께서는 사실 이제 보험 가입을 중지하고 계셨네요. 지금까지는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니 보험이 필요하긴 하니까. 네네. 네. 그렇죠. 그런데 네네. 2015년 이후에 혹여 이제 예를 들어서 만일을 가정해서 시청자님께 암이나 이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같은 이런 주요 질병의 상태가 혹시 발병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이 보험으로서 가져갈 수 있는 혜택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못 나와도 한 6, 7천 이상 나오는 줄 알았어요. 네네. 그러시군요. 네. 27만 원 정도 보험료 내신다고 하시면 뭐 네. 여성분이 그 정도 보험료 낸다 그러면 흔하게 암이나 이런 이대 질병 진단보험금이 잘 준비되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누구라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상 증권을 펼쳐놓고 보니 그렇지 않은 건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네네. 전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네, 전화 잘 주셨고 네. 최근에 이렇게 저희들 이게 이제 보장 분석을 의뢰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장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나 이제 시청자님 같은 사례가 많으세요. 20대 뭐 최근에 본 네네. 사례인데 26세 남성분이 치아보험을 무려 3건이나 이제 가입하고 있으셔서 치아보험만으로 8만 5천 원을 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래요. 저도 2개나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그러시죠. 돼요? 혹시 시청자님 치아보험으로 인해서 보장 받으셨나요? 아니요. 뭐 그냥 잠깐 이런 충치치료 이 정도만 받았어요. 네. 그러면 충치치료 정도 했으면 몇만 원 정도 보험금을 받으셨을 텐데 네네. 그 정도의 보장을 받으시기 위해서 내시는 돈이 뭐 치아보험 4만 원 정도 이거 크지는 않은 것 같아도 보장받는 네. 혜택이 그리 많지 않으셨네요. 그리고 네, 많이 안 받았어요. 이 보험의 만기가 2013년에 가입하셨으니까 지금 네. 이제 만기가 거의 도래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크게 치아에 이상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이 보험 기간 끝날 때까지는 크게 보장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뭐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 빨리 그런 찾아야겠네요. 부분, 네, 이런 그런 건. 부분도 이제 고려하셔서 네. 지금 현재 그 납입하시는 27만 원 잘 납입하고 계시는 성향을 보니까 이제 네. 어떤 그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도 잘 저축이 안 되시는 분이 있으시고 또 네. 많이 벌으면서 보험료를 내시다가 자주 이렇게 변경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신데 시청자님은 이제 한번 가입하시면 길게 쭉 내시는 이런 성향을 미루어 짐작해 봐서 네네. 이런 보험을 네, 맞아요.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네네. 상해보험 네. 그 보장받으실 수 있는 크게 또는 뭐 작게라도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는 탄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해보험 갖고 계시는 거 맞으세요. 그래서 네네, 상해보험 네네. 2가지 종류는 남겨두고 가시고요. 그리고 네. 상해보험 이제 한 건이 정리되고 그리고 치아보험 네. 그닥 그렇게 크게 혜택 볼 일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까지 정리하시면 한 달에 6만 5천 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확보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그러시고 그래요? 앞서 네. 지금 연금 한 달에 한 네. 50만 원 정도 받으시는 연금 보험 관심이 있으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시청자님의 성향으로는 낼수록 이제 소멸되어 가죠. 그러니까 네네. 점점 낼수록 보험회사의 계정에 들어가는 돈이 있고 점점 네. 내시는 걸 반복할수록 내 계좌에 쌓여가는 자산보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까지를 고려하시고 이렇게 저축에 아직 27만 원 내시는 게 부담이 없으시다고 한다면 네. 앞서 지금 암 진단금 그리고 이대 질병 진단금 이 부분이 조금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이런 네. 부분을 보완하는 네. 실속 GI 보험이라고 하는 보험을 좀 제안드리고 싶어요. 아. 실속 GI 보험은 네. 보장을 받으시는 이런 3대 주요 질병뿐만 아니라 또 내 몸에 중대한 치명적인 일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합산되면 총 11가지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네. 보장을 받으심과 동시에 혹시 진단 사유가 발생하면 진단금 지금 여기 2천만 원 준비하는 걸로 보험료 14만 원 정도 책정이 되었는데요. 20년 네. 납입하시는 동안에 혹시 진단을 받으시는 사유가 생기게 된다면 진단금 첫 번째 단계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갱신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보험료를 납입 면제 받으실 수 있는 혜택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입 네. 면제를 받으신다라는 거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보장을 받으신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한 단계 나아가서 납입 면제를 받으시면 내셨던 보험료를 다시 네. 환급받으시는 납입 면제 환급 특약이라는 게 또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내시는 보험료가 주로 지금 10,000원대, 20,000원대, 30,000원대 이러신데 그렇게 네. 가입하시는 보험도 물론 보험 혜택이 있겠으나 긴 기간 동안 인생의 전 생애 기간 동안 더 보다 보장을 받음과 동시에 또 내 자산이 되어가는 보험의 혜택까지를 누리고 싶으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네. 준비하시는 방법도 시청자님의 성향에는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단순하게 네. 전화가 걸려와서 이런 보험 저런 보험 선택적으로 콕콕 집어서 가입하지 마시고요. 네. 보험은 한 번 가입하시면 적어도 20년, 길게는 30년 종신까지도 납입하시는 보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소득에 맞게 그리고 내 몸의 지도인 가족력 이런 것도 고려하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깊은 상담 또 오랜 상담을 통해서 잘 선택하시고 또 크게 이제 보장받으시는 일에 차질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보험을 10건이나 가지고 계셨으니까 이렇게 한 번쯤 뚜껑을 열어보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저는 제가 들어서도 이렇게 10건씩이나 들었는지 몰랐네요. 그러니까요. 하나씩 들다 보니까 많아진 것 같은데 네. 시청자님 같은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거의 뭐 아. 상해 사망에 치중되어 있는 그러니까 균형이 좀 잡히지 않았던 보험이었거든요. 네네. 특히 시청자님은 외출도 많이 안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많이 안 그러니까 해요. 그런 것보다는요.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면서 내게 찾아올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였거든요. 네네. 내는 돈 대비 많이 받을 수 있게 저희가 도와드렸고요. 그래서 치아보험이랑 매달 받는 보험을 정리를 하시면서 3대 질병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 받을 수 있는 보험들에 대해서 그 보장을 100세까지 준비해드려서 균형을 좀 맞춰드렸습니다. 이렇게 네네. 가져가시면 훨씬 든든할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상담 네.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자, 시청자분들도 나도 전화를 통해서 보험을 여러 건 가입했는데 잘 가입한 건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나 내 보험도 균형이 잘 잡혀 있나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문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 열어볼까요? 88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50세 여성입니다. 암 진단비가 7천만 원 받는 암보험을 하나 갖고 있는데요. 추가로 더 가입하고 싶어요. 어떤 보험이 좋을까요? 라고 연락 넣으셨습니다. 자, 김성훈 전문가님, 7천만 원 진단비면 뭐 작은 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추가 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7천만 원 정도면 이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한 1억 정도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50세 아닙니까? 보험료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추가로 하는 부분들은 요새 많이 나오는 그 표적암 치료제에 대한 가입을 하시면 사실 5천만 원 정도 보장을 받는데 기본적 보험료가 몇천 원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거를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에 7천만 원과 그다음에 좀 중요한 암에 걸려서 표적암 치료를 했다 보면 5천만 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큰 비용이 들지 않고 한 1억 2천까지의 보장 담보를 갖고 갈 수 있으니 한번 검토하시는 것도 한번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암 진단 비임이 좀 넉넉하게 있으신 분들은요, 비싼 비용 대신에 뭐 몇천 원 특약을 넣어가지고 표적 항암 치료비 5천만 원 준비해 볼 수 있는 보험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